네, 평가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2017년도 이제 둘째 주죠. 14일 토요일과 15일 양일간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전체 흐름을 잠깐 브리핑해 드린다면은 뭐 지난주와 그렇게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그 혼전도라 할까요? 좀 이렇게 상중하로 나눈다면 조금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지난주보다는 뭐 지난주도 어려웠었습니다만은 이번 주는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일단 생각을 하고 예상을 좀 배팅이나 좀 그런데 좀 신중하게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하고 싶네요. 자, 먼저 오늘 첫 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신마들이죠. 지금 거의 데뷔전을 치르거나 이제 한 번씩 뛰어본 그런 마필들인데, 이 경주는 글쎄요,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번 대군함이라는 마필이 지금 인기 1위가 나올 게 거의 확실시 되는데요. 4번이나 6번 이런 마필들인데, 여러분들 전적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을 만한 그런 마필들이 아니죠. 특히 이제 여기 대군함을 잠깐만 좀 설명을 해드리고 가면, 마체는 잘생겼어요. 낭창낭창 거리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표현해드리는 이 갓난아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 돌진한 애들,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마필, 그러니까 유연해요. 유연하기 때문에 가속을 붙이면 그러니까 습보를 하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 약간 그러니까 착지할 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얘는 주행이 흔들려요. 착지할 때 이렇게 몸이 흔들리는 게 있고, 얘는 주행 자체가 좀 흔들립니다. 근데 주행 심사를 보니까 이게 12월 23일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난 연말 마지막 주 금토일이 금요일 날인가 비가 오면서 아주 심한 불량주로였었습니다. 그때를 지금 복기를 해보니까 거의 2개는 빨라요. 기록이 두 개 정도는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경주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기록이 2개가 빠른데, 물론 전 구간 여유는 있었습니다. 선행도 나섰고 여유가 있었는데, 문제는 또다시 그렇게 좀 펼쳐줘야, 주행심사처럼 경주를 펼쳐야 된다. 왜? 모래를 안 맞아봤기 때문에 이 모래를 맞았을 때 어떤 변수를 보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선행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행을 나서줘야 조금 더 어떤 변수가 작용하지 않을 것인데, 나머지 마필도 얘가 설령 선행을 간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후차권이 좀 난해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아침에 초반에 좀 인사 말씀 드렸는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주로가 상당히 무거웠죠. 상당히는 빼고 무거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어린 마필들은 너무 맹신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다음 경주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마찬가지죠. 1경주랑 한두 번 더 뛰어본 거 빼놓고는 별다른 적이 없어요. 자, 지금 이 경주에서 인기권에 있는 마필이 누구죠? 에클레어 드림, 허니 바로우즈, 넌 감동이야, 이런 마필들, 음악대장, 이런 마필들이 지금 예상에 올라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자, 이 경주는 이 스타 파워를 하나 눈여겨 보십시오. 일단 넌 감동이야, 에클레어 드림, 이런 마필들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7번 스타 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20조 마방은 전부 다 이 내축 거의 전부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하루 그 주에 10마리를 조교하면 거의 내주로에서 해요. 특별하지 않은 말필 아니면은 제가 지금 마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이제 외주로로 나왔어요. 외주로로 나왔기 때문에 좀 어떤 주로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동영상 그 조교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이 내주로 펜스에다 붙여놓고 해요. 물론 이제 앞에 말이 있으면은 뭐 좀 나오기는 하지만은 거의 다 뭐 10마리면 7, 8마리가 펜스에 붙여놓고 조교를 하는데 제가 자꾸 주로를 바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좀 잘 모르게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똑바로 뛰게 하기 위해서는 펜스에다 대놓고 하죠. 마치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운데서 똑바로 잘 뛴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처음에 아마 이게 이강서 기수가 조교하지 않았나요? 예, 맞아요. 이강서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이 내주로 가운데서 조교를 하는데 말이 심하게 끌었습니다. 심하게 아주 제어가 안 될 정도로 끌었는데 자, 그 위에 이제 훈련 승인자라든가 마지막에 마무리에 페로비치 기수가 나와서 외주로에 나와서 조교를 했는데 똑바로 잘 뛰더라는 얘기입니다. 똑바로 잘 뛰었고 이게 아주 페로비치 기수가 조교를 하면서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하는 이제 수능도라 그러죠. 그게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 일단 앞에도 갈 수 있고 약간 흠이라면 이거 자꾸 제가 여러분들 조교평이나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이 10마리가 출전하면 얘네들은 다 어딘가 하나씩 다 나빠요. 나쁘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어딘가 하나씩 흠은 있습니다. 흠이 있는데 그 흠을 제가 이제 조교평이나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게 흠이 더 크느냐. 이게 좀 그걸 찾는 게 좀 어떤 맥이라 그럴까요? 관건일 수가 있는데 저는 좀 폭을 좁혀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체를 보면은 이 배꼬레가 없어요. 배가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등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얇은 말처럼 배가 없진 않아요. 근데 얘는 약간 한 반뼘 정도 허리가 살짝 길어서 이 배꼬레가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체장이 길다라는 겁니다. 체장이 약간 덩치에 비해서 조금 길다라는 건데 흠은 안 돼요. 그렇게 큰 흠은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흠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경주마가 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흠이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장거리에 갔을 때 얘가 지구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뭐 그 흠이 경주에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친다.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서는 가장 어떤 핵 포인트가 되는 마필은 스타 파워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역시 이제 여기는 2마리, 3마리, 4마리가 되나요? 좀 말이 많네요, 여기는요. 일단 웰빙조입니다. 웰빙조인데, 제가 어제 예상을 하다 보니까 인기 1위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인기 1위권인가? 1300, 1200을 뛰고 나서 1300인데, 지금 그 다음에 혈통은 그렇게 제가 이제 그것도 이제 흠이죠. 흠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흠을 잡는 거예요. 얘한테 이제 기스를 내 가지고 그러니까 흠을 내는 건데 얘는 혈통이잖아요. 혈통. 이게 델라고 부르면 혈통에 뭐가 잘 뛰죠?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 델라고 부름의 혈통이 그렇게 썩 두각을 나타내는 혈통은 아니에요. 이 웰빙조이가. 근데 얘가 주행을 하는 걸 보면은 지금 골막염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동체에서 오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체형에서 오는 것 때문에 그런지 자꾸 기대려고 합니다. 좀 둔탁하게 뛰죠. 둔탁하게 좀 뛰는데 아주 매끄럽고 유연한 그런 몸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힘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경주에서 과연 힘이 필요하냐 아니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몫이죠. 제 몫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6번 우주바다입니다. 아주
밀어주는, 추진하는 뒷다리는 조금 파워감은 떨어지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어리기 때문에 힘이 안 차서 좀 파워감이 없는 것 뿐이지 그런 것들을 힘차가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 얘의 흠을 잡자면 그런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싱그러운 검입니다. 막 두들겨 패고 이제 조교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얘가 이제 장점을 하나 따지자면 그렇게 두들겨 패는데도 주행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똑바로 뜁니다. 아주 자세를 유지해가면서 뜁니다. 그러니까 이 내주로에서도 그랬고 외주로에서도 어제도 또 그렇게 뛰는데 보니까 참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또 단점을 하나 찾으면은 뭐냐면 얘 역시 우주바다랑 맞추는 거 이 뒷다리가 짧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뒷다리가 짧게 들어가기 때문에 훈련자는 내가 원하는 스피드를 못 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들겨 패는 거거든요. 그 스피드를 끌어내기 위해서. 근데 아직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이 훈련자가 원하는 그런 스피드를 아직 100% 끌어내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조교를 했다. 근데 성과는 조금 아직 말이 힘이 덜 차서 추진하는 뒷다리가 좀 원하는 만큼 들어가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자, 라운 노키입니다. 이 마필도 힘이 드니까 허니버턴이런가요? 뭐랑 동반스포를 하다 보니까 팔을 자주 바꿔요. 자주는 아니지만 힘이 들 때 발을 바꾸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허니버턴이노에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 허니버턴이노가 뜁니다. 그다음에 얘가 여기서 안쪽에서 이렇게 뛰고 있는데 요만치 와서 이제 그러니까 이만큼이죠. 발을 탁 바꿔요. 왜? 힘이 드니까. 근데 힘이 들면은 내측으로 사행을 한다거나 얘한테 지금 탄력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그냥 이어주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뭘로 가느냐? 힘으로 가느냐, 근성으로 가느냐. 내가 힘이 들어도 사람으로 치면은 악이죠, 악강. 그걸로 뛰는 겁니다. 그걸로 뛰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서는 선행을 나서면 그런 것들이 실전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샤련이 힐링입니다. 그때 4차 골 때죠. 춘식이 탈 때 제가 그 경주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경주가 아주 뉴캐슬이 머리 칠 정도였었어요. 아주 약한 편성이었었는데 등치가 크지 않습니까? 상당히 느려요. 그게 흠이에요. 그게 흠인데 그러면 그 반대로 얘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힘이라고 해요. 힘. 그러니까 일단 순발력은 떨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7, 8마리가 여기 가면은 지금 12마리가 출전하면은 얘는 여기 아니면 늦으면 여기에요. 9번째, 11번째 이렇게 따라갈 거라고요. 근데 이 말들이 앞에 있는 말들이 빠르냐 안 빠르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얘가 사정권 안에 들어가서 추입이 될 거냐. 그러니까 얘는 느리긴 하지만 초반은 느리긴 하지만은 이 앞에 말들에서 사정권에 따라온다면 여기 와서는 4코나 와서는 얘네들은 분명히 다 무너지는 마필이고 얘가 그러니까 추입 타이밍이죠. 사정권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설명을 하는 거죠, 제가. 근데 무턱대고 해서 얘가 느리다. 느려요. 느린데 이 경주에서도 느리냐 이거예요. 그거는 좀 이 경주 흐름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죠. 선행마들을 좀 꼽아내고 경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지만 저는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의 어떤 체형이라든가 잠재력, 조교 이런 것들을 말씀을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결론을 좀 끌어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11번 초원의 짱입니다. 초원짱.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 싱그럼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동반 습보를 했어요. 런웨이 여러 차례 동반 습보를 했는데 말이 흔들리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때려도 걔는 계속 가요. 그러니까 웬만한 어린 말들 때리면 놀래서 흔들리거나 주행이 흔들리거나 또 어떤 반항을 한다거나 그럴 텐데 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덩치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뭐랄까요, 좀
둔하게 뛰는 거야. 꾸준하게, 무식하게. 사람으로 치면 뭐 돌쇠 타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뛰어요. 근데 이경주에서는 그게 지금 샤련이 힐링이나 초원의 짱, 초원짱도 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싱그러운 검도 마찬가지고, 이경주 자체가 앞이 빠르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7, 8마리가 앞에 간다 그래도 이 자체가 페이스를 빨리 끌고 갈 수 있는 말들이 없기 때문에 취입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둔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뭐 웰빙 조이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뭐 1000m밖에 안 뛰었지만은 좀 둔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샤르연이 힐링, 초원짱, 싱그러운 검 다 똑같아요. 똑같은 그런 느린 걸음을 갖고 있어요. 비슷한, 뭐 똑같다 그러면 안 되죠. 비슷한 그런 걸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누구의 취입력,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경주는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결론을 하고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1300m고요. 좀 어렵죠. 역시 어렵습니다. 계속 지금 뭐 이렇게 어떤 저 스스로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1, 2, 3경주가 결론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체형이나 어떤 전개나 조교로 이렇게 오겠다.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그것도 이제 뭐 주로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날 당일 틀려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뭐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그러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제가 스스로도 이건 정말 자신 있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할 때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다 맞냐고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다시 사경주로 와서 어렵죠. 이 백산 챔프도 고개가 높은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리틀라이트에게 졌어요. 뭐 센 편성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샤련이 힐링이고 포제이. 자, 그다음에 이경준 대성영웅이 아닐까 싶어요. 대성영웅인데 포인트가 되는 게 대성영웅이다라는 게 뭐냐면, 얘를 빼고 갈 거냐 넣고 갈 거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지난번에 옥성이가 탈 때 어떻게 탔어요? 김옥성 기수가 탈 때 한 반 박자는 늦었어요. 그죠? 네, 스타트가 늦었습니다. 스타트가 늦었는데 밀고 나가서 선행을 갑니다. 근데 얘가 그날 보인 활용 타임이 13초 9 아닌가요? 14초 1입니다. 14초 1. 그 전에가 13초 9인가요? 언제 한번 예. 전에 썬빅터랑 뛸 때 13초 9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거를 제가 착각한 게 뭐냐면, 가장 빠른 그 스타트 활용 타임이 13초 9라는 걸 아마 제가 머릿속에 있어서 그렇던 것 같아요. 근데 몰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14초 1이라는 거는 결코 빠르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빠르지 않다. 그거 하나에다가 일단 대성영웅을 좀 판단한다면, 일단 스타트는 빠르지 않다. 두 번째, 이게 좀 흠이 되겠죠? 두 번째는 고개가 높다. 그 라스트에서 선행을 갔는데 뭐한테 붙잡혀요? 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컴백 플로리다에게 덜미를 잡힙니다. 근데 지지난주 그 연말인가요? 컴백 플로리다가 4착인가 왔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컴백 플로리다는 계속 지금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는 마필이고, 제가 그래서 입상할 전에 3차 올 때 제가 추천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왜 고개가 높으면 뭐가 안 돼요? 점두 운동이 안 된다 그랬죠? 점두 운동이 안 되면 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지난주처럼 또 주로가 무거우면 얘한테는 더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빼고 갈 거냐 넣고 갈 거냐. 인기권에 있거든요. 인기권에 있었을 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밀어서 선행 갈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죠. 이것도 저것도 다 머릿속에 염두를 두고 분석을 하시는 거지, 하나만 갖고 분석을 하는 건 아니다. 이번 8번 슈퍼트로입니다. 이 경주의 슈퍼트로인데, 만약에 1, 2, 3경주죠? 1, 2, 3경주가 주로가 무겁다.
그러면 얘는 좀 힘들어요. 컨디션은 무척 좋아졌습니다. 발을 약간 꺾어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1, 2, 3 경주가 무겁다 그러면 얘가 안 되느냐? 얘의 단점은 뭐예요? 포크레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포크레인. 거기다가 체중이 430kg밖에 안 돼요. 단점이 너무 많죠. 포크레인. 그러니까 훈련만 좋다고, 컨디션만 좋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대입을 시켜야죠. 주로나 이 상황에서 얘가 얼마큼 더 능력을 보일 건가 대입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주로가 가볍다 그러면은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도 일단 스타트 면에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선두권에 붙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외곽으로 조금만 돌아 나온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죠. 근데 너무 좀 작은 게 흠이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발 쓰는 게 높기 때문에 너무 과신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자, 5경주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글로벌 드림이라는 마피. 글로벌 드림.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는 건 뭐냐면, 결론이에요, 결론. 과정은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매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예상과 어떤 예상지, 그런 것들을 다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전문적으로 그 공부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게 뭐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 글로벌 드림이라는 마필 이제 3살 됐어요. 글로벌 드림이 3살 됐는데 몇 번이에요? 3번이 3살 됐는데, 지난번에 뛴 걸음을 보면은 뭐 진짜 속된 말로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근데 얘도 역시 지금 아직 힘이 안 차 있고 주행이 되니까 한 번밖에 안 되고 자꾸 기대려고 해요. 예측으로 기대려고 합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도 요 하나의 단점을, 예를 들어서 얘가 갖고 있는 능력이 100이라면 이 하나의 단점이 얘를 10점만 빼주자고요. 그러면 90점만 갖고, 얘가 갖고 있는 90의 능력을 갖고 이 경주에서 90의 능력이 있는 말이 있느냐?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 하나의 단점 갖고는, 단점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경주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주행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태클 들어오면 좀 곤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뛴 먼데이머니나 열킨, 경명사랑 뭐 다 데저트 이글, 속도시나 이런 애들은 능력이 이미 다 나왔잖아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네들은 능력이 다 어느 정도 나왔어요. 얘의 능력이 다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3번 글로벌 드림은 능력이 안 나왔어요. 그 내측 사용하는 단점이 있어도 그것만 뭐 좀 순치가 되면 뭐 앞으로도 충분장구할 수 있는 마필이지만,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전부 다 많은 경주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입상이 정말 힘든 마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90 갖고, 글로벌 드림은 90 갖고 그 내측 사용 하나 빼 90 갖고 뛰지만, 얘네는 85점, 간신히 90점밖에 못 줘요.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주에서 85점, 87점짜리, 90점짜리를 찾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85점을 갖고 있어요. 85점을 갖고 있는데 누가 조교를 잘했어요? 예를 들자면 속도 신화가 지금 조교를 잘했어요. 조교 잘했습니다. 바닥에서 와요. 깡바닥에서 오죠. 순발력 없죠. 근데 여긴 마찬가지예요. 자, 먼데이머니도 조교 잘했습니다. 고개 들고 뛰죠. 얘도 87점밖에 못 줘요. 그다음에 열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누도키, 제가 이무아필은 지난번에 어떻게 뛰는지 잘 보라 그랬는데 현종이가 어떻게 탔어요? 기가 막히게 탔지 않습니까? 내축 펜스에다 대놓고. 그러니까 더 뛴 거예요. 만약에 돌았을 때는, 펜스로 안 들어갔을 때, 붙여놓진 않았을 때 얼마큼 더 뛸 것이냐. 그런 겁니다. 뭐 가장 겁나는 마필은 하이베트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주에서 85점에서 90점의 능력을 그러니까 85점짜리부터 6점, 7점, 8점, 9점 다 있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하이베트는 90점짜리예요. 90점짜리인데 지금 3주 만에 나오면서 조교를 안 했죠. 매일 구보 하나씩만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구보 하나인가밖에 안 하는 것 같았었는데 말은 좋아요. 근데 얘가 단점이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모래를 맞으면 안 뛰는데 박우름 기수가 그때 입상했을 때 전부 다 모래 안 맞히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외곽에 있단 말입니다. 11번 게이트. 이런 마필들은 조교를 조금 안 하더라도 현장에서 어떤 말 컨디션 이런 것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능력은 가장 있으되 그 모래를 맞으면 90점짜리가 70점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래를 어떻게 피해서 얘의 능력을 다 끌어낼 것인가. 그건 저도 몰라요. 어떻게 탈래는지. 뒤로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건 경주에 따라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임기응교. 그러니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외곽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손해를 보기 싫으니까 안으로 들어갈 거냐. 박우름 기수 같은 성향이면은 안으로 들어가는 스타일이지만 이마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5경주였었고요. 자, 6경주입니다. 1200m.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 이 5번 팩텀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왼쪽 뒷다리죠? 왼쪽 뒷다리가 저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한쪽 뒤가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 도마뱀 뛰듯이 막 이렇게 뒤를 벌리고 뛰어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이런 마필들은 초반에 무리를 하면은 그만큼 얘한테 그 왼쪽 뒷다리에 데미지가 많이 와요. 여파가 많이 와요. 그래서 라스트에서 탄력을 못 끌어냅니다. 그 전에는 뭐냐? 그러니까 기수 심리가 정말 중요한 게, 그 전에 입상했을 때는 중간쯤에 나와서 붙들었어요. 이런 걸 최소화 시킨 겁니다. 최소화 시켰는데, 한번 이기고 나면 이 기수 심리는 뭐냐면은, 내가 인기에 그걸 부응하기 위해서, 상응하는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무리를 하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 인기만데 앞에 말은 많이 도망가. 그럼 내가 못 들어올 수도 있어. 그게 기수한테 옵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말을 보내게 돼 있어요. 뭐 막 몰아서 가는 게 아니라 말을 편안하게 지가 끌고 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고요. 그런 것보다는 말에 힘을 좀 안배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탈 겁니다. 그런 단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번 실수하는 건 기수로서는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 말을 거의 다 알고 있을 텐데, 또다시 그렇게 2번, 3번 실수하는 거는 기수뿐만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아라치치, 삼정타필 이런 마필들 좀 단점들이 좀 많이 있고, 천재이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록만 보면 얘가 제일 좋죠. 막 뛰다가 얘는 급사행을 해요. 이거 원래 그랬던 말이에요. 그 주행심사 때부터 찬호인가요? 이찬호 기수가 탔을 때 처음에 그래가지고 문세영 기수가 합격을 시켜놓던가요? 예. 처음에 찬호가 타고 그 다음에 문세영 기수가 똑바로 뛰게 해서 합격을 시켜놔요. 맞네요. 근데 이번에도 여기서 친친짜이랑 동반습부하는데 일로 확 기어댔어요. 안으로 기대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펜스에다 대놓고 조교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펜스에 대놓고 조교하는 걸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뭐 20조 같은 경우는 워낙 그러기 때문에 그게 잘 뭐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마필들은 여기서 그런 게 드러났기 때문에 펜스에다 대놓고 조교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걸 알고, 그런 흠이, 그러니까 그 흠은 커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그런 흠은 경주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흠이, 예를 들어서 얘가 100이라는 능력이 있을 때 이건 10점을 못 빼줘요. 20점? 더 많이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얘가 서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말의 능력을 조금 그렇게 크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 자, 에이스 제퍼입니다. 예, 뭐 이렇게 큰 능력을 보였던 마필은 아닌데, 예. 얘는 일단 동체를부터 말씀을 드리면 잘생겼어요. 그냥 얼핏 보기에는 잘생겼는데, 아주 뭐 예시장에 가서 봐도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동체는 잘생겼는데 약간 다리가 길어요. 길으니까 긴데다가 힘이 안 차 있기 때문에 뭐예요? 체공이 있어요. 체공.
그러니까 라스트에서 못 올라와요. 힘을 쓰면.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내 친구면 그냥 선행. 1번 게이트에 순발력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은 선행입니다. 선행. 네, 이런 마필들은 뭐 힘차가면서 조금 그 어떤 떨어지는 지구력이 힘이 차가면은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는데 워낙 자기한테 오는 체형이 있기 때문에 장거리는 좀 검증이 좀 필요한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뭐 팩텀스 이미지에 누가 선행 가느냐가 관건인데, 만약에 이경주에서 에이스 제퍼가 선행을 못 간다 그랬을 때는 아라치치나 이런 삼정 타핏이 떠오르지만, 만약에 에이스 제퍼가 선행을 가면 지금의 상황에서 아라치치나 삼정 타핏이 선행을 못 나섰을 때는 지금 뛴 걸로 봐가지고는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6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1300m고요. 자, 미라클 투이가 이제 어디까지 버티느냐가 관건이죠. 플라잉 스톤 같은 경우 이게 참 갑자기 지난번에 잘 뛰었어요. 뭐 그전에도 뭐 이렇게 순위권엔 들었습니다만은 상대가 약했죠. 뭐 심청사달까지도 제가 인기 1위권에 있는 심청사달도 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 경주는 저는 그렇게 세게 안 보고요. 자, 희망 포인트도 역시 이제 고개가 높은 마필, 라이브 파워, 슈퍼문은 제가 지난번 이 경주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가 뭐냐면 경주 빠르기입니다. 역시 이제 이 경주는 능력이 아니라 경주의 어떤 흐름을 잘 읽으셔야 되는, 빠르죠. 초반이 빠른데 라스트가 다 없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좀 제가 어제도 예상을 이게 토요일자이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이고요. 제가 토요일 예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로가 무거우면 역시 무거우면 이 9번 보네브루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예상을 해놔봤습니다. 일단 앞에서 좀 무너지는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에 가는 마필들이 라스 걸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 정준이가 타고 여기 3코나 중반쯤에서 뒤에서 잘 붙고 여기까지 있을 때는 제가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몰고 나오길래 틀렸구나 싶었습니다. 이게 딱 그만큼 진 거거든요. 4착인가 왔죠? 3차 왔네요. 예. 합작품 용도사.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몰고 나오니까는 그만큼 여기서 탄력이 안 나잖아. 예전에 태우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깡바닥에 있었어요. 그 라스트에 날라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조교도 좋고 컨디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두 가지죠. 자, 주로를 좀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좀 심한 배를 좀 잘 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딱 매치가 돼야 얘가 취입이 되지,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지난번처럼 몰고 나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는 눈이 있다면 저는 여기서 딱 몰고 나올 때 이미 틀렸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그냥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저렇게 타면 안 되는데, 뭐 굳이 기수 욕할 거는 없지만 다음에 또 뭐 어떤 기회가 또 오겠죠. 뭐. 자, 7경주였었고요. 어, 8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해 있는데 일단 뭐 저는 여기는 뭐 후차권은 좀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모르겠는데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승리사랑은 제가 이제 좋아졌을 때, 나빠졌을 때를 좀 어느 정도 구분을 해놨던 마필인데, 얘도 걸음이 좀 느리죠. 470km 나가는데 좀 얘도 다리가 좀 길어요. 동체에 비해서 다리가 좀 긴 편인데, 이 마필이 지금까지 보면 딱 요만큼이에요. 여기죠. 여기가 200m, 여기가 200m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m죠. 이게 왜 하롱 타임이죠. 여기는 4코나고 이게 300m 할 텐데 어떻게 활용이 이렇게 돼 있죠? 아무튼 이 200m인데 얘도 보면 내주로 이렇게 가운데에서 항상 조교를 해요. 매번. 근데 딱 요만큼 요 200m만 지나가면 200m까지만 오면은 왼발로 탁 바꾸고 탄력이 딱 떨어져요. 얘는 탄력이 딱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얘가 반대로 해요. 무슨 얘기냐면 막
뭐 요까지 왼발로 오다가 요만쯤에서 한 오른발로 탁 바꿔요. 그리고 똑바로 잘 뛰어가요. 좀 느리죠, 걸음은. 이렇게 슬로우 걸음인데 진작 1700에 출전시켰어야죠. 그런 것들 슬로우 걸음, 그러니까 느린 걸음을 갖고 있는 마필들의 타는 방법 뭐죠? 힘한 배. 그러니까 지난번에 인권인가요? 인권이가 타고 뭐 걸음 15초 4, 15초 1. 그러니까 뭐 좀 0.4초, 3초 차이지만 그걸 한번 보십시오. 0.3초의 그 힘을 아낀 만큼 라스트에서 취입이 됐지만 0.3초가 빨라진 만큼 그만큼 취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말이 상당히 좀 좋아졌기 때문에 좋아졌죠. 그 말한테는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 흐름도 좀 맞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흐름도 딱 맞기 때문에 취입이 통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1200m고요. 아주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보기 드물게 스타트가 좋은 마필이 있죠. 이 서클 댄서입니다. 서클 댄서인데 이 대부분의 선행마들을 보면은 뭐랄까요? 뭐 물론 발이 빠르죠. 발이 빠른데 발이 빠른 마필들을 보면 조금 다리가 짧아요. 상대적으로 좀 짧은 마필들이 걸음이 아주 젠다 그러죠. 젠 걸음으로 그냥 파파파파 하고 치고 나가는 건데 그런 마필들이 물론 그게 얘네들한테는 장점일 수 있지만 단점이 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신장력이 없기 때문에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걸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극단적인 제가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선행 갔어요. 그 센 편성에서. 그럼 왜 졌어요? 말의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 그럼 선행 갔으면 버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선행 갔으면 버텨야지 왜 안 버텨요? 버텨야죠. 그 이유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물론 상대도 강했었지만 좀 무리한 것도 있었고요. 상대도 강했고 얘가 이길 수 있는 편성을 따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능력은 분명히 요만큼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선행을 가는데 누가 와서 얘를 괴롭힐 것이냐 아니냐 괴롭힐 게 없다. 그럼 인정해야죠. 그 정도 그러니까 그 기록은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누가 와서 좀 비벼대고 뭐 좀 압박을 하고 그러면은 좀 곤란하죠. 그다음에 얘가 라스트 오면 한 200m 오면 쓸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취입력을 그러니까 이 앞에서 쓰는 만큼 반대로 취입하는 마필이 있느냐? 뭐 없다. 뭐 없습니다. 없나요? 없네요. 그러니까 선키스트 하나 정도인데 뭐 이 정도는 뭐 인정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썬마스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얘가 지금 비마랑 입상했을 때 뺐죠? 태종이가 탔던 걸로 4착인가 온 걸로 기억하는데 5차 왔어요? 아닌가? 썬마스터 맞잖아요. 3차 왔나요? 좀 이따 비마가 나오면 뭐 나오겠죠. 박태종 기수, 박태종 기수가 탔을 때 보니까 그 다음 경주가 속보왕자니까 그 전 경주 3차 왔네요. 3차 왔는데 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왼발, 오른발. 그 다음에 짧은 다리, 긴 다리. 이런 게 왜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도 서클 댄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질은 칼칼하죠. 그러니까 선행마죠. 뭐 썬마스터는 완전한 선행마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거의 비슷한 체형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질, 체형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쓸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결정타를 낼 수가 없는 게 바로 얘네들한테 단점입니다. 그런 체형을 갖고 있는. 근데 이번에는 써니스트라는 마필이라 써니스트가 있죠. 좀 있으면 나오는 써니스트가 있는데 얘랑 동반습보를 해요. 근데 임기현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역시 임기현 기수가 뭐 그런 건 잘해요. 그러니까 하도 왼발만 쓰니까 오른발로 바꿔줘요.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바꿔주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두껍지 않을까요? 힘이 더 세고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얘가 왼발에 지금 힘이 지금 잔뜩 들어있다고, 오른발이 운동이 안 됐어요. 그럼 오른발로 탁 바꿨을 때는 그만큼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한 발만 그렇게 한쪽에 중심을 두고 뛰기 때문에 그 임기현 기수는 그걸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서 운동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 갖고는 조금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령 한 10개 들었다고, 하루 10개 들었다고 뭐 이팔이 그렇다고 힘이 뚝뚝뚝뚝 생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적응 기간. 이게 조금 자꾸 어떤 계속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해서 거기에 어떤 근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과연 한 번 갖고 되겠냐. 근데 컨디션은 상당히 좋더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원래 갖고 있는 컨디션도 있지만 그만큼 뭐 근성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키스트나 서클댄서 뭐 이런 것 보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얼만큼 선마스터가 이 서클댄서하고 격차를 두고, 그러니까 격차를 좀 좁혀서 경주를 펼치느냐, 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200m고요. 여기 비마가 나오네요. 그렇네요. 선마스터가 6월 21일 날 3차 왔네. 몽골에 이어서 3차. 몽골이나 뭐 그 다음에 몽골이 입상했습니까? 라운 루이스, 포리스트, 뭐 그 뭐죠? 포리스트리 이런 마필들. 자, 이 미라클 캣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동 기수가 조교하거나 그 전에 이해동 기수가 군대 제대하기 전에 다 펜스에다 대놓고 했어요. 왜? 내측 사행 때문에. 내측 사행 때문에 똑바로 못 뛰게 하니까 그게 제어가 안 되니까 펜스에다 대놓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도 이제 마무리 조교를 김기배 기수가 했고 이번에는 처음부터 김기배 기수가 하더라고. 근데 자꾸 여기서 이제 빼내려고 해요. 내측에서 빼내려고 했는데 잘 빠지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이해동 기수나 그 훈련 승인자 갔을 때는 잘 안 빠졌어요. 이 내측 주로 해서 잘 나오려고 하질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김기배 기수가 잘 했는데 그 대신에 그렇게 빼내려고 하다 보니까 조교가 강해졌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근데 강해지다 보니까 얘가 뭐냐면 오른쪽 앞다리가 조금 파행기를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파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은 어떤 파행기가 경주력이 그러니까 그게 흠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거예요. 경주력에 영향을 얼만큼 줄지는 아직 몰라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저 정도로 심하게 저 정도 갖고는 괜찮아. 이거를 판단하실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만큼 그 판단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수가 없어요. 조교는 잘했다, 컨디션은 좋다. 요게 지금 조교를 강하게 하면서 요게 조금 붉어져 나왔는데 과연 얼만큼 여파를 미칠지 그건 저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대보만 가고요. 선행 가죠. 여기서 선행을 뭐 어떻게 가느냐. 그다음에 금마 발류수는 매번 그런 상태. 컨디션은 아닌데 또 실전에 들어가면 능력이 나오는 마필이고요. 뭐 장산 시티는 컨디션이 좀 그렇고 비마가 이게 지금 컨디션이 또 좋아졌습니다. 뭐 제가 그때 윤태혁 기수가 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물론 몽골이 없어서 그 경주를 적중시키지 못했어요. 526배짜리인데 적중을 못 시켰는데 비마를 축으로 갔을 때 그 컨디션보다 더 좋아졌어요. 근데 얘가 하나 단점을 보니까 발 쓰는 게 독일 병정이에요. 이렇게 부드럽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뼈마디마디가 우리가 뭐 브레이크 댄스라 그래요. 그렇게 부드럽게 나가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뼈 하나하나 움직임이 돼야 되는데 관절 하나하나 움직여야 되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과연 교시가 낮다고 해서 극복을 하느냐? 그 극복을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딴 거 없어요. 그냥 힘한 배예요, 힘한 배. 그럼 힘한 배를 했을 때 앞에서 얘는 뒤로 갈 거 아니에요. 지난번 그 태극에 탔을 때처럼 뒤로 갈 거 아닙니까? 거의 태극에 그때 7, 8번째 있었죠? 예, 거의 7, 8번째, 9번째, 10번째 있었네. 예, 그런 겁니다. 힘을 안배를 하면은 지금 12마리가 뛰는데 12번째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12번째까지 밀렸어요.
밀렸다가 얘가 과연 나스에서 350m를 취입을 할 것이냐? 취입을 한다 치자. 그러면 앞에서 쓰는 말이냐? 그걸 따져야죠. 네. 걔의 능력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걔 능력이 다예요. 물론 그 주로가 6월달이기 때문에 빨랐습니다. 기록은 빨랐는데 여러분들 기록을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때의 편성이나 그때 얘가 보여준 걸음이나 이게 걔의 능력이지 기록이 능력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것만 감안을 하시면 되죠. 그 기록을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보죠. 미라클 캣이 앞에 가다 쓸 거고 금화발료수 컨디션 나쁘고 대보명과 리듬 없으니까는 거리가 늘어난 게 얘한테 불리할 거고 뭐 장산 시티 지금 컨디션 아니고 라오나모스 같은 경우 선행 안 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선행마가 많아. 노던 오제, 대보명과 선스카이, 또 뭐 있어요? 라오나모스, 자 동촌의 가이 이런 마필들인데 지금 공백기나 어떤 그 단점들이 있으면 비마가 앞에서 여기서만 오면 여기 오면은 다 쓸 거다. 그러면은 이만큼 비마가 뛰겠죠? 예? 이 격차가 얼만큼 되느냐? 이 격차가 얼만큼 되느냐? 이게 관건이죠.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마필입니다. 에이스 더블입니다. 에이스 더블. 얘가 그러니까 예전에 뛴 거 있잖아요. 문정균 기수가 앞에 가고 박태종 기수가 데뷔 초 두 번인가를 5착인가 이렇게 와요. 순위권에 이렇게 들다가 그 다음에 1등 1등 이렇게 와요. 1등 1등으로 계속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좀 몇 번 서너 번 입상을 하다가 들쑥날쑥 하는데 참 이 마필은 잘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마다 이 마필은 쳐다보는 마필이야. 살아나라 살아나라. 저 혼자 이렇게 주문을 하는 마필인데 자, 이번에 살아났습니다. 근데 좀 깝깝하죠. 경주 치르기가 너무 깝깝해요. 이제 2등급 금화레피드 3등급인데 2등급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왔네요. 지난번에 한번 뛰었네요. 근데 지난번에 상대가 그렇게 세질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컨디션보다는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이경주에서 복병만은 에이스 더블이다. 이렇게 하고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900m죠. 1900m. 정말 모르는 마필들만 잔뜩 출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즈로드도 똑같아요. 비마랑 제가 예를 들었죠. 이 발을 490kg인데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 시간에도 말했지만 400kg짜리하고 490kg, 500kg가 나가는 마필. 이 휴즈로드가 왜 못 뛰어요? 잘 뛰는 거예요? 2군이면 잘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태까지 뛴 경주 모습, 경주력, 능력,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 뭘로 뛰었어요? 힘으로 뛰었어요. 물론 400kg짜리보다 낫겠죠. 나은데 얘도 똑같이 그 비마처럼 독일 병정처럼 발을 조금 뻣뻣하게 쓰기 때문에 경주 흐름에 따라서 입상이 그러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얘는 꾸준하게 만약에 이 등치가 좋다면 꾸준하게 자기 능력을 보여서 벌써 1군 가 있어야죠. 근데 여태 2등치 1군을 못 간 이유가 뭐예요? 그 흠이라는 겁니다. 그 흠. 근데 그 흠이 어떤 흐름에는 맞아요. 그 어떤 흐름에 맞느냐를 따지는 건데 오늘 흐름은 조금 긴가민가 하죠. 조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분답니다. 승군전인데 보셨죠? 뭐 전에 이거 추천했다고 선행 김기현 기수 탈 때부터죠. 예, 1700m 임기현 기수 때부터 계속 이렇게 근데 벨리비 기수가 이 마필은 알았어요. 이 마필을 제가 보니까 땡땡이에요. 땡땡이. 예. 농땡이를 필라 그래요. 그 다음에 모래를 맞으면 더 땡땡이가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 땡땡이끼가 있는지는 몰랐는데 이 모래 적응은 부적응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적응이 안 돼 있다. 모래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선행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근래 와서 조교를 하는 거 보니까 때리니까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매를 맞으니까. 근데 그동안은 얘가 힘이 좋기 때문에 이 훈련 승인자들이 조교를 하는 과정에서 채찍을 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난번부터 벨리 기수가 채찍을 대니까 말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채찍을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자리에서 어떤 탄력은 받아요. 그러니까 딱 때리면 어떤 반응이 오는 마필이죠. 반응은 오는데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얘가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런 것들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데 답은 선행이죠. 그러면 뭐 선행 갈 수 있는 참마 있고 참마밖에 없나요? 뭐 선행 가려면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백산도 역시 이제 좀 체형이 얇고 좀 임경기수가 승을하기 때문에 좀 아껴야 될 거예요. 참마가 지금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번개비호는 발을 반대로 꺾어서 쓰는 마필이고 슈퍼탱커. 이 경주의 포인트는 다시 한번 슈퍼탱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이렇게 제가 다른 빙 돌아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면 바람이 분다 선행가야 되죠. 휴즈로도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 두 마리가 불안하면 그러니까 나머지 말도 안 된다라는 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인기 상단에 있는 말 중에서 얘네들이 이 정도로 불안하면 나머지 마필들은 뭐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900m에서 가장 어울리는 마필은 이 슈퍼탱크인데 이 마필은 그러니까 뭐 박병현 기수가 말을 못한다 잘탄다 그런 걸 떠나서 잘 알고 있는 유승환 기수가 탔으면 제가 좀 어필해 드릴 텐데 이 마필은 잘 알아야 될 거예요. 좀 성격을 모르면 타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마필인 것 같아요. 워낙 뒤에 있기 때문에. 자, 일단 11경주였었고요. 자,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좀 그렇죠. 이제 마찬가지죠. 뭐 지금 블랙카이저, 그다음에 플레이스 투고 안쪽에 다이아사스, 영롱, 뭐 그 정도네요. 근데 이 경주는 좀 그렇죠. 머스탱 스트롱이 지난번에 입상을 했고 그 전에 제가 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1300에서 선행을 가서 입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컨디션 갖고 선행을 가서 버티긴 좀 어렵고 그렇다고 여기서 선행을 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미스터 큐피드가 있죠. 다이아삭스도 지난번에 진달래 골드오르한테 졌고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블랙카이저인데 지난번에 상대를 한번 보십시오. 리오드 하이입니다. 한빛나라고 제가 이제 그래서 추천드렸었던 그런 이유인데 그 경주하고는 조금 달라요. 흐름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 흐름보다는 조금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이 블랙카이저 자체도 그렇게 좀 너무 과신하지 않는 게 좋고 프레시 투고 조금 자세가 조금 높더라고요. 이 마필이 그러면서도 뛰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기는 마필이 누구예요? 국제 명품 바람 속으로 진영의 거인 그레이트 조이 조금은 약해 보이는 그런 마필들. 그러니까 요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뚜렷한 축마를 좀 세우기가 어려운 경주입니다. 2번 다이아삭스가 선행이라면 뭐 축으로 세울 수가 있겠지만 이 다이아삭스도 지금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아직까지 이렇게 어떤 그 발을 자연스럽게 아주 매끄럽게 그렇게 바꾸지는 못하더라고요. 어린 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마필이 선행을 가면 좀 축으로 그러니까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머스탱 스트롱이 컨디션이 조금 컨디션이 나쁜 데는 없는데 몸이 조금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선행을 나서서 버티지는 못할 텐데 반면 또 다이아삭스를 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둘째 주 1월 14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좀 추워진다는데 좀 건강 조심하시고요. 일요일째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